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30년을 함께해온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이냐, 쟁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후 논란과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의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훅 인터뷰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에 일본은 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본 언론은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보는 윤미향 논란,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하태경 의원 사이의 갈등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을 당장 출당시켜라, 이렇게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의원의 이야기 요즘 뭐하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 주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박또박 걸어가자고요. 생방송 전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의 임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지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전날보다 16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11,206명입니다. 네. 나흘 만에 10명대로 줄었고요. 국내 발생은 13명, 해외 유입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차 전파자까지 나왔다고요? 네, 정오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2명 늘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누적 2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N차 전파가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6차 전파로 번지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주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이 6.8%로 이전의 2주보다 0.2% 늘어났습니다. 네, 뭐 6.8%만 감염 경로를 모른다. 그러면 굉장한 수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유럽과 미국에서는 계속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괴질 뉴스 좀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영국하고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하고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이었죠. 영국에서 어린이 8명의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요. 현재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만 22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 감기하고 비슷한데요. 네. 신체 곳곳에 동시다발적인 염증이 나타납니다. 아, 염증이요?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심장 이상까지 나타나는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미만에서 발병을 하는데 이거 역시 전신에 급성 염증 질환이 나타나고 심하면 심장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괴질은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발병되긴 하지만 가와사키병과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환자 일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괴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괴질에 대해서 WHO나 CDC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국내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국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어린이 괴질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당국에게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네, CDC는 미국 질병예방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질본 같은 데입니다. 이제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가려면 QR코드를 내려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네,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같은 데는 코로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잖아요. 예. 이곳에 가려면 다음 달 중순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것은 허위로 막 적고 들어갔는데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냥 적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핸드폰 같은 데서 이렇게 검사 맡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이태원 클럽 같은 데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네. 네, 설치나 이런 것들 간단해서요. 이용자가 네이버 같은 데 접속해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 이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적으라면요 꼭 다른 이름 적습니다. 저도 항상 주덕화 이렇게 적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안 네.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 갔을 때 전화번호하고 이름 잘 적어놔야지. 나의 피해는 상관없는데 내가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용처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취재진이 너무 많이 몰려서 기자회견 장소를 변경하기까지 했는데요. 취재진이 막 몰려서 변경된 겁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정하신 듯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요. 정대협이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를 쭉 이용했다. 또 30년 동안 사죄해라, 배상해라 이야기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끌려다녔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서운함이 큰 것 같은데. 네. 서운함이 큰 것 같은데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주장하는 것 큰 주장 내용은 뭡니까? 네, 좀 정리된 문서 형태로 기자들에게 나눠준 걸 좀 보니까요. 예. 일단 시민 주도 방식이나 30년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예. 좀 대안적인 기구를 제안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운동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 투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에도 올바른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기자회견을 열자마자 보수 단체들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에 이어서 길원옥 할머니가 사시는 평화의 우리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죠. 여기는 다른 데인가요? 아니요, 이게 같은 곳이긴 한데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의연과 관련된 곳이기는 한데요. 네. 네, 어쨌든 애초 정의연이 길할머니가 거주하는 곳이라서 이미 제출하겠다고 검찰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도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훅 인터뷰에서 우이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그리고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함께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채널A가 자사 기자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협박 취재, 검언 유착 계속 의혹을 받았는데 자체 보고서를 지금 냈어요. 네, 53쪽짜리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길게도 냈더라고요. 네, 간단히 그때 당시 그 일을 좀 요약해드리면 해당 기자가 수감 중이던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내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요. 그 결과 이번 조사 결과의 요지는 기자가 신라젠 취재를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예.
또 이 기자가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요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은 그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조사위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검찰 관계자와 이 기자가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기자는 또 아니라고 또 그 밝혔다고 하는데. 네, 또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어겼다는 사실도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네. 근본적으로 진상조사위는 뭐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 기자가 조사위 조사 직전에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예. 노트북 PC를 포맷하기도 하고 예. 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 같은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검언 유착도 없었다. 녹음 파일도 없었다. 휴대전화는 초기화해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검사장 이름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껏 그 나왔던 내용은 순수 창작물이다. 이게 채널A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지역, 장소, 시간대에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발생 동향, 확진 환자 이동 경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재난주간방송 K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휘봉을 들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보도했습니다. 큰 지휘봉을 들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스크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예. 노동신문에 따르면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력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핵 관련된 회의를 하고 지시가 있었나 보네요. 네,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거라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신형 잠수탄, 발사탄도 미사일 같은 그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한테 또 좀 들어봐라.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하려는 모양입니다. 경비원 사망 사건 이야기 주스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우 라이브가 이 문제는 좀 끝까지 다루고 싶은데요. 인권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만 금지합니다. 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비자나 뭐 제3자 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주민 갑질에 의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처럼 소비자에 의한 괴롭힘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마련한 건데요. 괴롭힘 행위자가 소비자나 원청 관계자, 또 회사 대표의 친인척 등 제3자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그래야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에 4명 이하 사업장이 배제돼 있다면서 네. 이 부분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 내수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 기사들은 많이 나왔는데 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진행해 매출액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18일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에 48.7%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48.7%요? 네. 그리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10일에는 45.4%였는데요. 일주일 새 3.3%포인트 올랐습니다. 많이 회복됐다고 해도 48.7%면 아직 갈 길이 좀 머네요. 네. 그렇지만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 데이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동일했습니다. 예. 특히 경기나 경남, 부산, 세종, 인천, 전남, 전북 같은 지역은 오히려 지난해 매출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네. 효과를 보고 있네요. 네, 네. 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비도 나아지고 생산도 나아져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3816님이 카드 안 받던 시장업소들이 카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방구석 영화제요? 네, 애초 4월 30일 개막하기로 했던 전주국제영화제가 5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됐습니까?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기된 겁니까? 네, 근데 무관객 영화제로 치러집니다. 네. 네,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하고 손을 잡고 온라인 극장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집에서 보는 거네요, 그럼? 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100여 편을 온라인으로 상영합니다. 네. 비용 말씀드리면 장편 영화와 한국 단편 영화를 묶은 건 7,000원, 또 외국 단편 영화는 2,000원의 이용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장편 영화는 한 편에 그러면 7,000원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국 단편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주영화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가 없네요. 5월이 삼성에 대해서는 그 운명의 한 달이 될 거고 이번 주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장 긴 한 주가 될 겁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기사를 안 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운명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그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으니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요 잘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스의 시사인 임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861님이 할머니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살아생전에 만난 것 좀 잡수게 해드리지 윤미향 당선인 그렇게 손이 작아서 어디다 쓰남요. 할머님들 해달라고 하는 대로 좀 다 해드리지 어차피 그분들 보고 기부했을 텐데 이런 또 안타까움 문자로 주셨습니다. 이군성님 주 기자님 한마디로 서글프고 창피합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네, 다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냥꾼님은 정신대와 이안부를 왜 같이 취급하냐는 말이 그 말 듣고 난 멘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용어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 그 오해의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요. 그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288님 참 씁쓸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할머니가 노구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먹먹하네요. 네, 나는님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정의연에 매진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1727님 할머니 말 한마디에 온 언론이 덤벼들고 정의연대가 마치 온갖 비리들로 가득 찬 단체로 비춰져서 안타깝네요. 여러 의견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정의연을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면 옹호하는 사람들도 다 안타까운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빨리 이 문제가 이용수 할머니도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도 빨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한 후에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정신대 문제 한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부의 논란은 봉합되었으면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김민희 씨. 조금 이른 퇴근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영남권 외관 부근 1,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건천 휴게소에서 건천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진에서 송악 사이 정체가 7km로 길어졌습니다. 이후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또 금천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에 진입해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로도 정릉터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시간 사고가 잇따랐던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 길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방심하면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검찰이 정의연을 압수수색하고 기부금 부실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모금하는데 끌고 다니고 배고프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연 사태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 사이에 애증에서 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이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켜봤고요. 예.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네. 우리 이용수 할머니 많이 서운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떠나서 예. 그 이용수 할머님의 마음을 좀 더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서운함의 근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오늘 직접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늘 표현 그대로 정신대와 위안부는 분리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분리되지 않은 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용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서운함이 계신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30년 동안에 좀 충분한 어떤 그 금전적으로나마 이렇게 배려라든지 이런 게 좀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제 이 윤미향 이 당선자가 국회의원 나가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윤미향 씨와 이 할머님 간에 어떤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그것이 좀 배신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에 그리고 대표님한테 어떻게 이 사안을 설명합니까?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예, 이것은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당연히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의견을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만, 네. 일단 본인도 당혹스러워하고 그게 어떤 회계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일반 시민단체에 좀 부실한 건 맞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의도적인 범죄의 형태로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을 매우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 예. 것들은 객관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년 세월인데 그래도 윤미향 당선인이 어느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 전에도 이용수 할머니가 서운함을 좀 표시한 게 좀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어디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다. 예, 그런 얘기까지는 오래 나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다만 이 어떤 할머님들이 우리가 이제 위안부나 정신을 다루신 할머님이라고 그래도 다 사람의 개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만족스럽게 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0년인데요. 네네. 30년 동안 그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함께 지냈으니까 어찌 보면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깝게 지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30년 네. 동안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영수증은 네.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님께서? 예, 저도 이 회계 부분은 어느 시민단체건 투명해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에 영수증이 100% 다 있어야 된다든지 뭐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건 30년 전 시대에 무슨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제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판단돼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의도적인 어떤 범죄성의 개인 착취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네. 그런 지금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욱이 회계라는 어떤 전문 영역이 시민단체에서 제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표님 자연스러운 이 상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보기에는 의도적인 회계 조작이나 재산 네. 축적, 부정 축제 이런 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저는 아직 판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단체의 회계 예.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리보자는 입장이고요. 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왔다. 내가 아니라 네. 검찰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 조사를 지켜보긴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걸 예측하기는 참 어렵네요. 그리고 네. 또 오늘 할머님의 말씀이 이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신속히 진행된 걸 보고 하신 말씀인지 네.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하시는 건지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네. 역시 좀 그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오늘도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그 사퇴론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네. 민주당은 그 지켜보자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당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의혹 제기라는 것은 또 시민단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것은 건강합니다만 그 의혹 제기가 이런 그 절차에 따라서 명확해지기 전에 이런 여론몰이나 어떤 명확하지 않은 의혹만으로 이 과도한 어떤 그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 사회가 개선돼야 될 하나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여전히 사법적인 이 판단 진행이 지금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당시 그런 그 여론몰이로 방향이 막 잡히고 이런 걸 보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기다렸다가 사실 확인하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예. 더불어시민당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네. 양정숙 당선인이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 의혹 제기가 네.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이신지 좀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 언론이 너무 심하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기본적인 어떤 이것이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도 송구스럽고 반성하고 그렇습니까? 반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성은 아닌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양정숙 씨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그 검토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루어져서 그 저희 시민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의혹 제기가 된 이후로 아주 철저하게 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반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시 저희가 시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수당이 참여를 다 해서 채워졌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10분의 후보자 중에 빈 곳이 생겨서 네. 그러면 우리 그 당시 더불어시민당이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추천을 받자 했을 적에 예. 그 사회 분야의 가장 어떤 한 대표적인 분야가 이 정대협 쪽이었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그 당시 집행부에서 누구나 다 대표적인 활동가로서 상징적인 인물은 윤미향 씨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고 예. 그 정대협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는 그 당시까지 그렇게 회계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후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 할머니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는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이 정대협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검증했겠죠. 그러나 후보자가 속했던 전 이 단체나 그것을 집단에 대한 회계를 다 우리가 다 검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반성의 문제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자체는 이 당선인들이 저희 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1차 기자회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증폭되고 2주, 3주 동안 신문에서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아니요,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황스럽지도 어느 않습니까? 정도 네.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때 사안의 어떤 사실 확인보다는 네. 대부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였죠. 예. 지금도 그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 이것은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제대로 진행되기보다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여론몰이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 문제가 윤미향 당선인 문제가 얼마나 좀 더 이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공식 어떤 검찰이 벌써 이제 수사를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도 금세 신속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 나오기까지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 해도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꼬리를 끌 것 같습니다. 아,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네.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국민의당에서는 더 했겠지만 정의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께서 실망스럽다.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화나셨어요? 사실 이제 점잖게 표현은 실망스럽고요. 네. 저는 좀 황당하고 네.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정의당에 대한 네.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마음이 좀 사라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점잖은 거 아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엄청나게 지금 화나셨어요. 열받으셨어요. 그죠? 그렇죠.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정의당 그 상대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정치적 공세로. 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요 집회 때 예. 사실 이 정의당이 그나마 사회 정의나 인권의 문제로서 항상 수요 집회와 함께하면서 당연히 대표적인 윤미향 씨와 늘 함께 이 광장에 또 서기도 했기 때문에 활동을 같이 해왔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많은 국민이나 저를 포함해서 네. 정의당의 그러한 행위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정의당을 뒤에서 도왔고요. 예, 지금도 그래서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네. 이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네.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책임 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라도 그렇고 더욱이 공당의 대표면 네. 최소한 이런 의혹이 됐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이 가치를 이 추구한 분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합시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자세죠. 예.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전혀 이의가 없을 텐데 사실 확인하기도 전에 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같은 가치 인권과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함께했던 동지일 수도 있는 윤미향 씨에 대해서 네. 그 제기된 의혹을 이거 밝혀서 이분의 억울한 게 있는지 아니면 챙길 게 있는지 확인해보자라는 자세가 아니라 의혹 제기만으로 그냥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실망했던 거죠. 한때 공당의 대표이셨던 우이종 대표님.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다 합당이 끝났나요? 네, 합당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요? 시민당은 없어졌나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역사 한 페이지로 남겨지고 이제 한국 정당사의 한 기록으로 남게 될 거예요. 네. 되겠죠. 그런데 백서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백서 작업이요? 그럼 네. 대표님도 이제 그 몇 가지 마무리만 끝나면은 그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그 직을 그냥 다 끝내는 거네요? 네, 이제 끝냈습니다 이미. 끝내면 그럼 어떻게 민주당으로 가서 활동을 어제로. 하시나요? 어제로요? 아니요. 저는 정당 활동하지 않고요. 물론 예. 아마 이 더불어시민당은 그대로 이제 민주당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흡수 합당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 민주당원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특별히 민주당에서 어떤 활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더불어시민당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데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인 윤미향 당선인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양정숙 씨 건도 당선인 건도 아마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여의도에선 떠났지만 그 서초동과 그 국민들한테서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그 윤미향 당선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의혹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뭡니까? 네, 저는
특히 시민 단체의 활동가와 또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분들 간의 감정의 어떤 미묘한 문제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일반 가정의 부부 문제도 30년 동안 살아오면 많은 감정의 앙금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런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러 명 계시고 또 활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 널리 알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실망도 있고 또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어느 하나의 잣대로만 흑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면 용서 못할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많이 숙연해지기도 했고요. 또 예.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일단 먼저 어렸을 때 끌려가서 일본군에 의해서 네. 그런 혹독한 고통을 당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본이 정말 이 잔혹한 전쟁범죄에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본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 얘기를 또렷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예.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할머님의 오늘 말씀이 거의 뭐 이렇게 좀 절규하듯이 예.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한에 맺힌 어떤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그 할머님의 고통과 상처를 씻어주겠다고 한 이 정대협과 정의연 여기에 대해서 30년 동안 또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후원금 모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예. 그 배가 고프다 해서 뭐 좀 먹자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딱 자른 걸 보면서 예.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할 짓인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하여간 굉장히 착잡했고 그 할머니의 한마디로 인해서 이게 정대협과 정의연에는 위안부 할머님들은 없다 사실. 네. 예? 이분들은 정말 이용 대상이고 정말 그러면 도대체 이 운동을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발언 듣고 놀랐는데 행사 끝나고 어디 갔는데 밥도 안 줬을까? 안 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근데 배가 고프셨나 보네. 서운하긴 서운했어요. 할머님께서. 그죠? 네. 3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같이 해왔는데 서운함이 컸으니까 오늘 자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할머니의 윤 당선인에 대한 그 서운함의 핵심,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아마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예. 이 윤미향 씨나 이런 그 정의기억 연대를 운영하는 운영진들과 할머니들의 소통의 문제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과정에서 할머님들의 중심의 사고와 어떤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근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네. 정말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제가 대략 할머니께서 직접 구술하신 걸 누가 정리한 회견문을 봤을 적에 네. 정말 이게 정의와 인권 이 일본을 이겨내는 방법에서 굉장히 성숙한 원숙한 어떤 그 정리나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의기억연대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블럼 남바님입니다. 이번 계기로 인권 시민단체의 새로운 체계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님은 할머니의 섭섭함을 돈으로 연결지으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오해라니 지원에 관한 섭섭함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의혹에 관한 건 해명해야겠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제타님은 종군 위안부나 근로정신대나 모두가 일제의 피해자인 건데 누가 더 크다, 누가 피해가 적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7849님은 회계 부분이 불분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윤 후보는 스스로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또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일제 때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이 군수공장이나 이렇게 일하신 분들과 네. 위안부 할머니의 그 고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네. 오늘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그거를 그 부분 이제 지적하셨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지금 회계의 어떤 그 불투명성,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횡령이나 착복이나 이런 범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그 형사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예. 중요한 부분 과연 이것이 윤미향 씨 개인의 문제냐, 네. 아니면 이거 한국 시민운동 전체의 문제냐, 예.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여기서 시민운동의 어떤 권력화나 사유화, 또 지나친 정파성의 문제, 또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네. 해서 저는 시민운동 단체의 어떤 전반적인 성찰과 재정립,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사회 전반의 그 성찰을 요구하는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의를 팔아 사리사욕을 추구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의연이나 윤미향 씨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네. 윤미향 씨가 해명하는 부분이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즉 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제가 네. 봤을 적에 예. 가령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성 쉼터의 그 매입과 운영 과정, 또 다시 매매 과정, 그다음에 또 자녀 유학 비용, 또 아파트 매입 비용,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여기서 출처 소명을 못하고, 그런 속에서 또 그 정의연에 대한 어떤 후원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공신누락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 수사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게 저는 당사자가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검찰 수사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윤미향 씨를 공천한 당사자거든요. 예. 당사자고 여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객관적인 정보는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원 당선자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당에서 저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바로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부분이 꼭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텨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 그리고 이태규 최고위원의 입장은 그런데 안철수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안 대표님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네. 정말 노 대통령이 어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추구했던 진정성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안 대표님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각 그렇게 해요? 예. 네. 예, 평소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념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서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그 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예. 이걸 덮을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먼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의원님한테는 많은 얘기를 하시죠.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제 의견도 말씀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태규 최고위원님하고는 상의를 많이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최고위원님 말고
다른 분하고는 어떤 분하고 좀 상의하세요? 얘기하시고. 아니 우리 권은 의원님도 계시고요. 네, 권은 의원님. 예,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주기적으로 만나셔서 네. 시중 여론도 들으시고 네. 또 지금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각 시도당을 순회하시면서 네. 거기에 이제 핵심 당원들하고 해서 지역 얘기도 들으시고 또 돌아가는 것도 들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민심을 평가하고 계시죠. 네, 선거 후에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방향은 어디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뭐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번 선거는 사실 여당이 이겼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야권의 혁신과 재편이 중요하다. 네. 현재 미래통합당 중심의 야권으로 가지고는 네. 어떤 그 정치적 전망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예. 또 당 자체적으로는 이 작지만 이 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당, 그런 미래의 의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정책 정당, 미래 정당을 만들어 보자. 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여러 구상을 하고 또 혁신 준비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혁신에 대한 생각은 그전에도 많았고 독일에서도 계속 생각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았잖아요. 뭐 일단은 양쪽의 진영 싸움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네. 사실 가운데서 제3자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선거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가깝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바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이 분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어떤 정책들 가지고 예. 결국은 야권 혁신과 또 정치개혁 전반에 걸친 어떤 선제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의 대결. 여권이 이긴 게 아니라 야권이 진 거다. 상대적이니까 게임은 일단 국민의당은 졌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200만 표 가깝고 그리고 세석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야권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위치를 좀 점하고 개혁적인 혁신적인 법안과 정책으로 좀 그 야권을 선도해 나간다. 이런 그 생각이 아직은 좀 국민들한테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권을 선도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안철수 대표님을 초청하셔서 네.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안철수 대표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첫 번째 저희가 그 공약 내걸었던 것이 사실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법안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네.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지만 네.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정당들 네.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존재감 좀 부각시켜 나가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석인데 그래도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제 맷집도 늘었으니까. 예, 세석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금방 사회적에서 말씀하신 200만 표의 지지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라고 하는 야권에서는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를 당대표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의 어떤 정책 메시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의제들을 선점해 나갔을 적에 당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국민의당은 몇 석 생각하셨어요? 안철수 대표는 몇 석 생각하셨고 최고위원님께서는 몇 석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정당 득표율 20%를 목표로 해서 네. 10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로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목표는 그렇고. 예. 근데 아니 저희는 정말 목표로 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했고 다만 이렇게 3석보다는 훨씬 많은 수를 저희가 예상을 했죠. 네. 그런데 결과는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달리기 대구 이렇게 병원에 내려갔을 때 의원님께서 추천해서 이렇게 대구에 가신 거예요. 그거는 100% 안 대표님의 결단이시고 그 이후에 달리기는요?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대중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을 알릴 것인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네. 여러 가지 안 중에 있어서 이제 채택된 안입니다. 그랬어요? 네.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네. 네, 충분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좋은 정치 연설의 다른 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G.O.D의 모르죠.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7559님,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을 뿐 쉼터나 유학자금 등 개인 비리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해명됐다고 봅니다. 회계 관련은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언론들이 제대로 해명을 전달해 주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최성우님은 이용수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걸 느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2부에서 저는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한 줄 알더군.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네가 먼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 참 어쩜 그런